영남권의 투표율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본 투표율이 이걸 끌어올릴 거다라는 전망도 있었고, 한 오후 한두 시까지만 해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본 투표율이 제일 높다 이랬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날수록 좀 흐름이 좀 저조해지는, 주춤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래서 사전 투표를 항상 얘기할 때 상대방은 3일 싸우는데 본투표 하루 싸우는 거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건 있었지만, 그래도 영남권에서는 아무래도 본투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기도 하고, 현재도 지난 대선보다는 약간은 높잖아요. 근데 투표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침 시간대 그리고 마감 시간대에 좀 몰리는 경향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궐선거의 성격이기 때문에 투표 시간이 8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을 다 소화하고 중간에 투표했다 다시 갔다가 이렇게 하느니 아예 아침에 해놓고 일정을 보거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마무리 시간에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좀 한산하다가 마지막 시간대에는 갑자기 또 줄 서가지고 번호표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현재도 지난 대선보다는 약간은 높고, 그리고 마감 시간이 또 몇 시간, 2시간은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보다는 그래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렬 대변인님. 네. 이준석 후보가 유세 피날레를 대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이 후보 아버님이 대구 분이신 걸로 알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경북 안동이고, 김문수 후보의 고향이 경북 영천이고, 그러니까 세 후보가 모두 영남권에 또 기반을 두고 있고, 선거 초반부터 상당히 민심에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선거 자체가 이제 선거의 책임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텃밭이었던 영남이 좀 흔들린다라고들 분석을 했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영남을 누가 잡느냐가 이번 대선을 잡는다 라는 생각들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공을 들인 거고, 김문수 후보 마찬가지고, 저희 개혁신당도 역시 이준석 후보가 대구 그리고 경남, 부산 이런 곳들까지 계속해서 공을 좀 들였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투표율이 지금 보면은 호남권은 거의 80%가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오히려 민주당에서 80, 즉 80% 투표율에 80% 득표율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고요. 대구나 경북이 지금 75%도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만약에 끝까지 진행이 되면 좀 아무래도 보수층에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전투표에 너무 거부감을 가지고 투표를 안 한 부분도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3일 동안 투표하는 것과 하루 동안 투표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에 피치 못할 일이 생겨가지고 투표를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수층에서 자꾸 이렇게 사전투표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운동이 벌어진다면 이건 보수층에게 스스로 자충수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아직 3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국에 투표를 하지 않으신 유권자분들은 꼭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어제까지 부산, 울산, 진주 등 영남권을 돌면서 막판 보수 결집에 힘을 실었거든요. 만나보시겠습니다. 감회가 굉장히 깊고 또 많은 기억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심리대숲, 거기 이렇게 산책했던 그 즐거운 추억도 있었고요. 정말 이 울산 땅에 아버지 발자국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또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우리나라가 계속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투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직 대통령들도 지금 본투표에 앞서서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 사저가 있고, 또 이제 PK 지역을 또 돌면서 김문수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 아주 열심히 지지를 했습니다. 민주당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보수 지지층에 대한 결집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그리고 어쨌든 선거의 여왕이라는 본인의 어떤 애칭이 있던 것처럼 TK 지역에서 소구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께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께 좀 요청을 하신 것 같고 그 요청을 받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또 친히 나와서 일종의 선거운동을 좀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수 지지층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3번 정도 실망을 했다고 봐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처음 실망을 하셨는데 그 두 번째 국민의힘에서 반성을 하지 않고 한밤에 후보 교체를 하면서 두 번째 실망을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생긴 재보궐선거인데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반성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시고 또 뭐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집회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런 것들이 김문수 후보를 위하는 선거 캠페인이 아니라 오히려 표를 떨어지게 했던 거 그래서 보수 지지자를 좀 실망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선거 아직 투표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예. 막판에 이제 한 6시 넘어서 그렇죠. 또 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시는 길에 많이 투표를 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막판에 보수 결집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